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의 맞대결 구도가 성사됐는데 경선 과정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숙제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다음 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정책 선거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3명이 세종시장 공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총 4명이 추가된 가운데 청주 3석, 진천에 1석이 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3명이 겨룬 이틀간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전 장관이 승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내홍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당원 온라인 투표와 도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박경국, 오재세 예비후보를 꽤 큰 표차로 앞지르고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책,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논리, 그런 창조적 상상력의 충청북도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환 전 장관이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의 공개 지지에 힘입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지사 후보를 밀었던 비청주권 국회의원 3명과 정우택 도당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당 내분에 책임을 두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석이 된 도당 공관위 부위원장 선출에서도 비청주권 의원들은 이종배 의원을 요구했지만 표결 끝에 약사 출신이 선출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당위원장이 이대로 지속되면은 지방선거 치르는데 리더십이나 신뢰가 많이 손실됐으니까 지방선거 승리하기 어렵다. 도당위원장을 사퇴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이 와중에 괴산군수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3인 경선에 포함된 경쟁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배우자와 함께 도당에서 거세게 항의하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해결하세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해결하세요.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민주당 노영민 지사 후보에 맞설 대항마를 영입하고 시장 군수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노출된 파열음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큰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6일) 지방선거 CJB 직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영환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충북지사 도전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려다가 힘드니까 고향으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인데요. 이제는 원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경기도에서 정치를 끝내야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당의 처지, 또 저도 고향에 와서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번 일이 진행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여기 경선하는 분들이 탈락하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해훈 의원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위로하고 보듬고 한 팀을 만드는 것이 선거를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노영민 후보와는 그 민주화 운동의 그 동지였고요. 네. 친분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조금은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이 불편하죠. 네. 그 노영민 후보는 정말 제가 그 좋아하는 또 탁월한 정치인이고 또 명민한 분이고, 그래서 많은 인연을 갖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이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정을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또 정치 노선을 가지고 핫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의의 경쟁을 펼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승산은 있다고 보십니까? 시대의 흐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고, 네.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과거에 지는 해 쪽에 있고 나는 이제 뜨는 해 쪽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지금 퇴임식에 가셔야 될 분이고 저는 취임식에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네. 예, 충청북도를 위해서는 그동안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충청북도를 위해서는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됐다.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노영민 후보 못지않은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선택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노 후보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 후반부 인생 우리가 같이 학생 운동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노동자 생활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같이 했는데 네. 그 뒤에 정치 역정이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4번의 낙선을 경험을 했잖아요. 권력과 맞서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서 4번씩이나 낙선하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민들이 좀 이번에는 저에게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정책 대결을 펼쳐야 될 텐데요. 그 대표적인 공약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이거는 뭐 지금 대선 후보에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도 드린 몇 가지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진료 후불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구 소멸에 지금 그 위기에 있는 충북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 충북이 이런 사회적 약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일단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인공관절 또는 라식 수술 또는 뇌혈관 질환이 있는 이런 환자들을 우선 살려놓고 네. 돈은 나누어서 내는 제도를 해야 한다.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료보험제도에 맞먹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결제 방식만 바꿔서 후불제, 할부제, 분납제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창조적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이걸 거두게 되면 전국이 다 따라올 수가 있고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핸드폰 이런 거 전부 그 후불제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진료만 지금 선불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가 왜 그때 저것을 후불제로 바꾸지 않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 그것과 관련되는 거지만 오송에 지금 그 카이스트의 메디칼 그 칼리지 그 메디칼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칼 캠퍼스 같은 거 그런 네. 것은 임상 병원을 여기다 유치하면서 희귀병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지금 치매 같은 것들이 암보다 더 위험한 건데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이 개발된다면 청주공항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희귀병 치료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오는 의료 관광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네. 우리 청주라는 그 도시 또 오송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적인 메카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쉐브론이라는 헝가리인가 그 도시는 유럽의 임플란트 수술하기 위해서 모이는 병원이에요. 네. 벨륜갑병원이라는 태국 병원은 1년에 100만, 200만의 외국인 환자들이 와서 진료받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우리의 희귀병 치료 또 약간 수월성의 그런 병원을 갖게 된다면 우리 청주는 또는 우리 충청북도는 세계의 충청북도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김영환의 약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곳 철당간 밑에서 태어나서 5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괴산군 청천면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청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와서 회지에 가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꼿꼿하게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불의, 비리, 전과 하나도 없이 깨끗한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고향 우리 유권자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충청도의 도약을 위해서 저를 도구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정책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본 후보 등록 일정에 맞춰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었지만 현직을 유지하면서 여러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조기 등판을 결정했습니다. 행복교육의 옥답을 갈아엎겠다는 후보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염려도 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이어갈 다른 대안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3기를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교육을 슬로건으로 걸고 아웃도어 교육과 대안교육, 생태 전환교육 등의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 완성도 공약했습니다.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새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구도 만들기에 골몰하는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새 예비후보가 제기하는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이들 성적은 떨어뜨렸을 거야. 학력은 소홀히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 편향을 바탕으로 근거를 찾아봤을 겁니다. 일부 근거가 있긴 있었으나 그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고 원인 결과의 오류를 보수 성향 새 예비후보의 단일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단일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엔 3명이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추진 일정과 방식은 토론회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오는 26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충북교육청은 홍기석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상호, 배선호 예비후보와 경선을 벌일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후보가 세종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세종의 첫 시작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3선을 통해 행정 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겠다며 정치 행정 수도 완성과 일자리 창출, 도농 균형 발전 가속화 등 6대 핵심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민주당은 이춘희 현 시장과 조상호, 배선호 예비후보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을 펼치게 됩니다.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조상호, 배선호 예비후보는 각각 정치신인 10%, 청년후보 15%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후보가 성선제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67.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세종시장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최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당에서 경선을 벌인 후보와 원팀을 강조하며 시정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정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시정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어느 후보가 본선에 올라갈지,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경선 대상으로 분류된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 여성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재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천시 나 선거구에서 컷오프된 26살 안유준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내세운 청년 여성 의무공천 30%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또 30대 여성인 이정현 예비후보도 현직 시의회 의장과 경선을 하라는 것은 민주당의 공천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6일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충주에 배정하려던 한 석을 청주로 넘겨주면서 청주 3석, 진천에 1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충북에 추가 배정된 기초의원은 총 4명입니다. 어느 지역구에 배정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충청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5번의 회의 끝에 획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청주와 진천 두 곳입니다. 청주시는 광역의원 선거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증가로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진천구는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가 15% 이상 증가해 지역구 의원 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당초 의원 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됐던 충주는 제외됐습니다. 인구 편차에 의한 배정을이기 때문에 충주로 배정하려고 예정했던 그 인원을 청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흥덕구의 경우 기존 아선거구와 자선거구에서 의원을 1명씩 줄여 신설된 차선거구에 재배치해 3명을 배정했고, 청원구에는 하선거구에 신설 선거구의 최소 정수인 2명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파선거구 정수를 1명 줄였습니다. 충북 시군 의원 수와 광역 선거구 모두 늘었지만 의원 정수가 줄어든 선거구가 많아지면서 소수 정당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4인 선거구가 쪼개져서 적게 된 부분과, 그리고 현재는 2인 선거구가 2곳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확대돼서 2인 선거가 많아졌다라는 거. 의원수 증원이 무산된 충주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충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오는 23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1명으로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도 0.68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대책 치료자는 3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6.5% 정도인 2,000명 수준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6살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낳은 딸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오늘 청주시 새마을회 주관으로 한범덕 청주시장과 최충진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양용순 문고지부 회장 등 6명이 30년 지도자 근속 표창을, 새마을 지도자 101명이 우수 유공 지도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새마을회는 지난해 중앙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회로 선정됐습니다. 내일 지구의 날을 맞아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환경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50 탄소 중립을 충북도정과 청주시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숲 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최종 보고회가 오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 중립 녹색 생명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저탄소 농법 확대 등 정부 부처별 사업 계획과 연계한 8개 분야 55개 세부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서 모교 경제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산업정책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지역 내 경제 관련 기관 단체장 등 20여 명과 함께 충북의 경제 정책 방향,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제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